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는 오전입니다. 저는 무역분쟁보감의 저자 김범구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무역 사기의 징후와 무역 사기의 유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역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래 전에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 상대방이 정말 실존하는 업체인지, 실존한다고 하면은 거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와 얼마나 오래 거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경제적인 지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거래 은행을 통한 정보 확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식적인 기관을 통한 정보 확인을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거래은행을 통한 정보 확인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께 공신력 있는 공식의 기업 정보 제공 사이트 기관을 활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트라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여러분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래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록증, 납세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통해서 상대방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납세 증명서나 법인 증명서 등이 위조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시되는 서류를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수시로 거래 시작한 이후에도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재무제표 등 경제적인 지표를 말해주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나에게 우호적인 거래 조건, 이거는 정말 경계의 대상입니다. 한 켤레 $5 남짓한 스니커즈에 대한 초도 거래로 20만 불을 주문하거나 거래 금액의 80%를 선불 전신화로 주겠다는 제안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제품의 수입 시장 진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바이어가 내겠다라는 제안 등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갑을 먼저 여는 바이어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나치게 나에게 우호적인 거래 조건, 지나치게 대량 주문,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빨리 진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이메일을 받으신 후 잠시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주변의 무역 사기, 무역 클레임, 기타 분쟁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구하십시오. 내가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지나치게 나의 제품을 높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나한테 많은 우호적인 회입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판단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역 사기의 단계로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지갑을 먼저 여는 바이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온 이메일 중에 과연 내 제품이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가? 나는 이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데, 나는 무역업에 처음 종사하는데 내 제품을 어디서 알았을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흥분에 들어가고 좋아지는 거를 잠시라도 냉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저는 심지어 이런 메일도 받았습니다. 저는 제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의 물건을 사서 파는 오파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어떤 얘기가 왔냐면은, 미스터 김, 나는 당신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당신이 생산하는 제품 모든 것에 대한 가격표를 달라, 이런 메일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메일은 절대로 회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선수들끼리 모여도 경쟁 체제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번 마스크처럼 저는 이런 메일도 받았습니다. 영국에 사는 영국인 의사인데 저한테 마스크를 유통해 보겠다고 마스크 주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의사 경력 이외에 혹시 무역 경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다시 교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수들끼리, 이른바 프로들끼리부터도
제1기업, 제2기업, 제3기업의 순서로 우리는 경쟁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마스크를 해보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었을 때 저 역시 고민 많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마스크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과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제가 송금증의 확인을 넘어 계좌 입금까지 확인하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몇 해 전에 시리아나 알제리 같은 나라에서 송금증을 보냈다고 물건을 보내라는 그런 바이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내왔던 송금증이나 영수증은 다 가짜였습니다. 가짜 영수증, 가짜 송금증, 가짜 수표, 무효의 수표 등을 활용하여 셀러로 하여금 입금하였으니 물건 보내라 라고 셀러를 속여 셀러를 기망하여 물건을 받아가는 그런 무역사기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요새 이메일 해킹 때문에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메일 해킹을 적어놨지만 미리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무역사기에 등장하는 해킹은 랜덤 해킹이 아닌 스피어 피싱 해킹입니다. 해커가 무역기업 당사자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오랜 동안의 교신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총 발주액이 얼마고 총 결제 금액이 얼마고 남은 미수액이 얼마인지 등을 기록한 다음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여 바이어 기업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바이어, 당신 다음 달 10일경에 나한테 결제할 금액이 몇만 불이 있는데 내가 요새 돈이 좀 많이 힘들어서 돈을 융통하고 있어. 며칠 내로 보내주면은 15% 할인해 줄게. 우린 이런 말을 들으면은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어차피 결제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돈을 며칠만 일찍 보내주면 15%나 할인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커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계좌번호가 바뀌었어. 이번에 우리가 새로 들어온 사람 계좌번호 이걸 알려줄 테니까 일로 돈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돈을 보내야 되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과연 이 이메일이 해킹된 것인가? 정말로 계좌번호가 바뀌지 않았을까? 계좌번호 바뀌었으면 우리가 일찍 송금해주면 15% 할인해준다라는데 라는 다양한 그런 희망사항을 생각하며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계좌번호가 바뀌었다라는 이메일을 받으시면은 그 이메일에 회신으로 물으시지 말고 팩스나 유선전화 등을 활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담당자 복수에게 너희 정말 이번에 계좌번호 바뀌었니? 라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좌번호 바뀌었다라는 이메일에 회신 이메일로 보내시면은 확인 여부를 묻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조차 차단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 이외에 다른 교신 수단을 확보하시고 거래 상대방 복수의 담당자에게 계좌번호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역보험의 부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선급금 비율을 높이고 그리고 입금 확인 전에 BL 릴리스, BL 제공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품의 조기 선적 금지도 일반적인 중요한 원칙이고 이것들만 준수하셔도 여러분들께서는 무역 사기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페이지에서는 해킹 예방에 대해서 특별히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표는 저의 PPT 200페이지짜리 중에 일부를 13개 테마 정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뽑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목이 두서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숫자 체제가 맞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PPT에서 뽑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 PPT 다른 부분도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손대지 않고 라이브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킹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은 해킹 피해의 예방은 해킹 피해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커들은 약 7일 정도 집중적으로 수백 개의 기업에 해킹 이메일을 보내고 대금이 입금되면은 모든 계좌를 차단하고 모든 통신 수단을 차단하고 잠적합니다. 해킹이 발생하고 난 이후 해킹 피해의 회복은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해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입금 계좌가 변경되었다라는 이메일을 받으시면은 이메일 리턴 메일이 아니고 유선 전화나 팩스를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해커들은 바이어,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라인을 증설하게 되었다. 기계를 2대를 더 사야 되는데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 당신의 결제는 다음 달 10일인데 3일 내로 보내주면은 많이 할인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메일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결제하려고 했던 대금을 며칠 일찍 보내주면은 할인해 준다는 얘기에 혹하여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메일 받으시면은 유선 전화나 팩스를 통하여 거래 상대방의 담당자 복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의 지불 계좌를 명시하라고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약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 번호나 은행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이메일 받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이번에 계약서 바꿔야 되겠네. 계약서 바꾸려면 거래 상대방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계좌번호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은행 계좌 정보가 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은 것보다 더더욱 주의를 다하여 은행 계좌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의 변경이 되었거나 변경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서를 변경하시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그런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발주서나 크레딧 노트, 데빗 노트 등의 확인이 이메일로 되는 경우 해커들의 노림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팩스를 통하여 중요한 서류들을 수발신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서 계좌번호, 은행명, 차액 등의 얘기를 듣게 되면은 거래 상대방 복수에게 유선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팩스를 보내시어 내가 이런 내용을 받았는데 그 말이 맞니? 라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돈을 보낸 다음에는 해커들이 대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돈을 찾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이후 나중에 이것저것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절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시도록 고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결제를 가능한 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 창 등이 뜨면은 다 지우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시는 공무 컴퓨터 V3 그리고 오래된 파일도 버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메일에 잘 모르는 기업이 페이먼트, 인콰이어리, 퍼체이스 오다 이런 메일들이 들어오면은 잠깐 그 흥분되는 마음을 정리하시고 이 업체를 내가 아는 업체인가? 저 기업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한테 이런 걸 왜 보냈지? 라고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역 사기의 예방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해킹의 예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무역 사기의 징후, 무역 사기의 유형과 연관하여 학습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강의 자료 PPT 약 200페이지 중에 저는 여러분들께 13가지 정도의 테마를 골라서 이렇게 간단한 형식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사기에 대한 예방 방법이 강화될수록 무역 사기의 수법 역시 진화됨을 여러분들께서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지갑을 먼저 여는 바이어는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무역 사기 예방을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오전에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들으시고 잘 이해 안 되시거나 안 들렸던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저한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